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자파포 소리 한번 할까요? 불교를 크게 두 파트로 분류하면은 진금포, 자파포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진금포, 흔히 쓰이는 오리지널, 일초직입 열애지할 수 있는 도노적인 그러가 이제 참선 공안을 중심한 그러한 파트도 하나 있고, 그것만 있어가지고 되지가 않죠. 중생계가 천차만만한데 어떻게 그 하나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판만대장경이 어느 문자로 존재하잖아요. 자파포는 개념 파악하시 있는 것처럼 온갖 잡동사니 굳이 그걸 불교용어로 쓰자면은 점수법이란 말이에요. 저 서공동에 있는 그 큰 롯데 백화점 가보세요. 그 진금포가 있거든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VIP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어요. 응? 그런데 그 시설에 그 어마어마한 물건들에 치약도 판다고요. 그 치약 팔아가지고 얼마나 남겠어요? 그래도 장사는 구색을 갖춰야 되거들랑. 걔 자파포 그 누구나 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21년 7월 24일부터 풍질 스님 유튜브 강의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차가 되어 갑니다. 7월 달이니까 이제 저는 갑신생으로 만주 목당강성 경박호 39호에서 태어난 한 인간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겪으면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거든요. 제가 태어난 이 내 저택은 경박호, 이건 아무나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공산당 1급 요양지, 휴양지예요. 그 39호가 내 집이에요. 이걸 미국에 살면서 국제재판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말아버렸어요. 그렇게 시간과 돈을 감당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제 강의를 통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고귀한 눈과 귀를 어지럽혔다면은 늙은 꼰대 잠꼬대로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똥은 더러워 피하듯이 제 강의를 그렇게 여기셔도 되잖아요. 바로 깨칠 수 있는 풍칠 스님 강의 제20강에 여러 가지로 이제 탁말을 해 주심에 진실로 감사와 존경의 향을 사룹니다. 확실하게 사루죠. 제가 모시고 있는 호시물 앞에 입술에 발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를 평가하려면은 그 내용의 전체를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거죠. 이번 강해에 제19강에 20강에 21강에까지 시청한 뒤에 그 잘못을 탕마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더욱더 감사하겠어요.
금강경 사국에 대한 3시 50분씩에 걸친 삼위일정 강해예요. 그런데 질문한 것들을 보면은 그 수준을 파악합니다. 저는 그 정도 수준이 된 사람이에요.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사람의 수준을 내가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몇 구절 듣다가 자기 비위에 거슬린다고 꺼버리고 말이야. 그 지탄을 하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새 강의를 끝까지 들어봤어? 그 내놔. 내 스튜디오에 빌려드릴까? 나 여기 와서 한번 해보라고. 어? 식은방 떨고 말이야. 그래 정도 수준 가지고 이 강의 못해? 저는 1958년 1월 15일 서울 뚝섬 봉은사에서 정정강 조실 스님을 은사로 득도를 하고 1966년 9월 23일 합천해인사에서 김자훈 대율사께 구조계와 보사계를 함께 받고 그 당시에 다 구조계 동료들이 월당 근스님, 설쪽 근스님, 묘음 비구니 스님, 명성 비구니 스님 이렇게 함께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 사진을 제 사진을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증거 없는 말 안 합니다. 잘못됐다면은 그건 제 잘못이지만은 그러다가 양산 통도사에서 그 전에 김성능 대강백 시제가 제가 됩니다. 네? 그 당시 60년대 최고의 강사가 누구야? 김성능 강백이요. 강백이시여. 네. 그 불교 의식과 불교학 전반에 걸친 가르침을 받다가 통도사에 어떤 큰 사건이 발생해요. 그런 건 다 내가 말할 수도 없고. 김성능 대강백께서는 충남 개심사 비구니 강원으로 모셔갖고 저는 오대산 월정사에 입방을 해서 김탄호 큰 스승께 동양학, 불교학을 배우고 그 당시 같이 정역에 대한 청강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1966년 해야 이래 방상굴에서 돈을 하는 당우를 받으면서 탄호 큰 스님께 입실 건당을 했거든요. 그 증거는 사진과 함께 해거 큰 스님께 전해드린 바가 있고 수원 용주사에서 전과하는 큰 스승께 가르침을 받고 수원 포교당 주지 소임시에 춘성 큰 선지식께서 자주 오실 적마다 큰 탕마를 받고 인천 용화사 10년 결사 대중으로 수행 중에 정정강 조실 스님께 불교 의식과 제만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때에 같은 대중이 수행 대중이 해암 종정예와 법주사 주지 정일 큰 스님, 영주 부서사 조질 근일 큰 스님들과 함께 수행을 조금 하다가 흉내내다가 그 과정에서 갑자기 종단에서 뭘 시켰느냐, 서울 삼각산 문수사 정화를 하라는 종단의 부름에 조계종 삼각산 구기동 문수사 초대 주지가 나요. 그 당시에 문수사는 태고종 신수 큰 스님께서 문수사를 창건하시던 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전소되어 버린 거. 그 당시에 윤구암 종정예하를 비롯한 조계종 7번 큰 스님들께서 소위 정화를 못하신 상황이었어요. 왜 못하느냐? 이승만 정권의 실세들과 김현철 내무부 수반이 신도회장이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저는 수박 2덩이를 가지고 피 한 덩을 흘리지 않고 인수인계를 했어요.
이는 신수 큰 스님과 그 당시 신수 큰 스님의 제자인 주지 법변 스님께서 저를 귀엽게 받아들인 것으로 지금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수 스님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삼각산 문수사 존재할 수가 없어. 제 자랑을 좀 하자면은 밀양 표충사 정화를 정만인 거사님과 저 두 사람이 해내는 거거든. 이게 뭔 이야기야 이게? 어떻게 두 사람이 밀양 표충사 정화를 해? 이거 사실적인 이야기야. 정만인 거사가 누구시야? 오노곤 스님 상자인 정혜정 스님 모르지 그이는 그 당시는 아버님이시여. 그 뒤에 이제 경상도 거사님이 회장을 하셨고 했는데 그분과 저하고 두 사람이 정월 한 사람이야. 1등 공신이야. 그 인연으로 통로사 입방이 가능한 거야. 그 당시는요, 통로사는 타방대종 방부를 받지 않았어요. 왜? 통로사에서만 승려가 돼도 뭐 넘진 않은데 뭐 때문에 외부 대중을 받아요? 특이한 사람이야 내가 이래봬도. 자, 영주 봉의당 정화, 대구 대안사 정화불사 제가 앞잡이 노릇을 했거든. 자랑할 것이 아닌데 자랑을 한다고 하도 멋쩍어서. 그런저런 인연으로 대만 만불사, 중국 사천사, 사천백합사, 홍콩 인화사, 일본 조동종 지바관음사, 여치박경이 관음사 간론지라는 것은 우리 민족적 여기가 어떤 곳인 줄을 다 말할 수 없어. 관동 대지진에 참혹한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천황폐하고 총칼이 아깝다고 해가지고 제일거포를 대창으로 찢어 죽였어. 포크리를 파가지고 우물에다가 돼지 닭새끼 하듯이 그냥 생매장해서 포크리를 묻었어. 우물에다가 그냥 다 집어던지고 묻었어. 그걸 서울신문사 신우식 기사님하고 누구누구 이렇다는 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평화의 종을 만들고 종각을 한 평을 만들고 매월 9월 2일 날 평화의 종을 지금 만든 사람이요. 일본 불교와 대만, 홍콩, 중국 불교와 이제 인연을 맺게 되고 90년대에 윤무라 종종이하께서 캐나다에 큰 스님으로 초대되어 제1회 캐나다 불교가 얼마나 한탄전지를 한국 불교권에서 몇 사람은 알까? 지금은 좀 많이 알려졌어. 어마어마한 불교권이 있어. 그 윤무라 종종예의 뒤를 이어서 제가 캐나다 5대 도시 순방으로 며칠 사는데 그 인연으로 미국 필라델피아 조계종 원각사 주지로 초대되어 특별 주지요. 사고사찰이었거든. 뉴욕 불국사 2대 주지, 뉴욕 불교연합회 집행위원장, 뉴욕 지구 난민독회 실행위원 설치고 돌아다녔어. 그러다가 그냥 넘어 걸어가지고 맨해튼 5가에 불국사 포교당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딴 많은 목탁을 들쳐매고 유엔 법무까지 맨하탄 일대의 골목골목이 앞뒤로 남북 통일 세계 평화를 써서 붙이고
완전 원숭이 노릇을 하면서 미국 맨하탄 생긴 이후 처음으로 한국 목탁 소리를 골목골목에다 심은 사람이야. 그거 뭐 대단해서. 해봐. 대단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있는 우리 한국 출신들의 성공한 경영학 박사, 공학 박사, 이러한 분들이 뛰쳐나와서 나를 영접을 하고 통곡을 하고, 주지 이거 자랑 아니라. 너무 그냥 어리석게 그냥 걷다가 오른쪽 발목이 터져버렸어.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영주권 신청하면 그 당시는 2년 동안 미국을 벗어나면 무효예요. 그런데 발목이 터졌으니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신도들이 해준다고 하는데 내가 그 신세질 건 뭐 있어요? 한국을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요. 저 마지막 큰 스승이셨던 한국계 일본 오사카 대정사 주석하셨던 성황예전의 가르침을 받게 된 거예요. 성황예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국내적인 큰 스승이시여. 그분의 일대기를 한번 보라고. 그 2년 중에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 누구야? 문교부 장관 안우상 박사님, 정치학 박사 1호 김용희 박사님, 한국정신문화원 창립 멤버 아니에요? 동국대학교 이종익 박사님, 이기영 박사님, 김지견 박사님, 서정주 대시인, 걸레내 도반 중강, 그 당시 종교계, 학계, 재계, 정치계, 문화예술계 등 저 남산 1호 터널을 그 방향으로 누가 그걸 방향을 정했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성황예전에 자문을 받아서 1호 터널을 뚫은 거야. 저 용인의 에버랜드 누가 그 터널을 잡아줬어요. 이병철 회장 미8군 비행기를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터를 잡아주시고 그런 것은 그냥 그러다 치고 어쨌거나 국내에 큰 스승 역할을 하신 성황예전이신데 말을 돌려서 제가 6세 때에 서당에 가서 하늘천 따지 배우다가 훈자님께 야단 호통을 받고 이틀 만에 천자문을 졸업해버린 천재입니다. 내가 이틀 만에 천자문 졸업을 해버렸어. 공부 인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나이 60이 되면서 따지, 왜 하늘천 따지 해놓고 또 땅지어? 여기에 대한 자덕을 하게 된 거예요. 어디 견성성볼 하셨다는 분께 어째서 땅지하고 따지하고 어떻게 달라? 그거 알아서 모르게. 모르는 놈이 병신 육갑을 하는 거지. 천지 개벽을 도리가 이 속에 있는데 어느 때는 따지고 어느 때는 땅지냐 이 말이야. 감히 말이야. 어느 문자를 집어 던진다? 그건 인류의 공적이요. 주둥아리 어떻게 벌릴 건데? 자, 버리고 제가 19세 때 지근이 조금 이제 터져가지고 이제 견성병이 딱 들어. 그 당시 큰 스님네 누구 승속관에 저 백성욱 박사로부터 승속관에 유명자 되면은 그냥 열불나게 찾아다니면서 설치고 돌아다녀. 어떤 선지식도 내 견성병 탕만 못했어. 그런데 정강제 은사이신 조실 스님께서 무서운 한마디 탕마로 견성병의 치료가 되었거든. 제 경험으로는
견성병이 발작을 하면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보이는 게 없어. 다 싱거운 소리야. 그 당시 어떤 손짓도 내가 벗거랑을 하면은 그냥 미친 개 짖는 소리처럼 내가 짓기로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방과 하를 그냥 내지르며 아나무인이 되더라니까. 그래서 그때 명한 용사 선지식을 만나지 않으면은 미친다고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미친 것이 보통 미친 게 아니야. 크게 한 소식이라 미친 거야. 그러나 그건 가짜거든. 진금포가 아니고 자파포 미친 거란 말이야.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 논리적이라면 누구를 만나든 난 꿀릴 거리 없던 사람이야. 그 오만방자하고 기고만장한 그 악습이 좀처럼만 빠진 거야. 정강 조실스님 탕마로 인해서 요 정도로 서그러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성황예전을 챙겨나면서 그 성황예전에 한마디 질문에 꽉 막혀버린 것이 하나 있어. 성황예전은 어떠한 분이냐? 천재 중에 천재요. 강의자전 통째로 다 외워버려. 옥편 통째로 다 외워버려. 그 시시한 끌려간 그런 옥편이 아니야. 뭐든지 다 통째로 외워버려. 거기다가 무도회 그 당시 6인방에 저 미국 건너갔던 이중구 그 당시 6인방의 한 분이야. 국제합기도 창시자야. 중국 소림사 지도자시고 홍콩 기공학교 창시자. 무도회 무술 따위가 아니라 무도회 고수시야. 저도 이래봬도 한가라 했거든. 쿵푸공인 대한 쿵푸협회 공식 쿵푸공인 6단이야. 함부로 나 쓰지 않았어? 남에게 해치거나 피해 준 일이 없어? 그냥 보고 웃고 말아버리지. 그런데 이 성황예전께서 봄, 가을로 한국에 나오시면은 한 달부씩 계시면서 각계각층에서 친견참 모인이들을 탕마해 주실 때마다 10년 가까이 제가 모시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마침 그 옥편이 그 성황님 적견실에 이제 명문 대옥편 제일 큰 것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에게도 다 존경으로 쓰신 분이거든요. 이것 보시오. 이 옥편에 자해라는 것이 있는데 아시면 설명해 보시오. 그 자해란 말을 처음 듣는 거예요. 옥편 펼치면서 한일자, 요게 뭔 자요? 한일자죠. 요 자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내가 무슨 견성아니라 지 예비 하래비 견성아니라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다 알아?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 한눈이라고 하면은 그것도 꽤나 제가 안다는 사람인데, 한일자 치면은 꽉 막혀버렸거든. 그래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70 넘어서 가르침을 받음으로 한문 자해에 대해 눈이 떠지게 되었고 확실하게 터득을 한 거예요. 몇 번 말했죠? 옥편마다 한일자 설명이 여러 가지가 한 20여 가지가 있어요. 그 마지막 모든 옥편 강의자는
4만 몇천 자에 반드시 마감할 때 둥근 원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자해요. 한일자에 그 글자의 본질적인 뜻이라고요. 또 참 이런 것은 이제 스승의 복인데, 제가 그 관음 시식하고 불상점안법에 청정수월도량, 어떻게 하는 것이 청정수월도량이요? 말로 그냥 뭐 해인사 통로사 오대산 정밀보공 청정도량인데, 그런 것만 청정도량이요?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수월 청정도량이 어떠한 것이고 어떤 상태이며 어떻게 하는 방법을 어디 나한테 가르침을 줘보시오. 제가 10년 용화서는 인천용화사 결제 대중이면서도 노전을 받거든. 전강조 스님 녹음 법문 들어보세요. 개성구 들어보시라고. 어단성장 고저 청딱에 똑 떨어져. 어떤 누구도 그 앞에 범접할 수 없어. 응? 어디 어단성장 고저 청딱 한번 나를 한번 가르쳐 보시오. 그 찬란 위인들. 응? 그런데 이 정강조실 스님께서 틈나시면은 그 법당, 용화사 법당에 오셔서 이래저래 많은 의식과 가르침을 주시고, 김성룡 통로사 대강백한테 그분이 어장이었거든요. 기가 막히죠. 지금 조기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어단성장 고저 청단이 안 맞고 목소리 하나 좋다 해가지고 그냥 목딱 쳐대는 꼴을 보면은 이거 참으로 어느 고등조교가 그따위로 합니까? 안 배시야. 이 형은 들어보세요. 어? 그런데 뜻밖에도 성황예전과 정강조조스님은 사적으로 형님 마하고 이렇게 모셨던 분들인데, 정확한 점안법을 제가 전수를 두 선지식한테 받은 거란 말이에요. 네? 제가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이게 전수를 했으면 좋으랬는데, 그건 인연따라 하지 뭐 억지로 나는 무게 뭐 사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유튜브 강의는 세 단계로 분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첫 단계는 진금포, 전문가를 상대해서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지식의 중산층, 중간계층을 상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정치꾼들, 여타, 문화예술, 여타. 50분 강의에 요 세 파트가 들어있어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아니요,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강의를, 50분씩 하는 강의를 어느 누구를 기준해서 합니까? 1초직입 열어지 않은 진금포를 상대해서 한다면 뭐 그렇게 할 게 뭐가 있어요? 한마디면 끝나지. 중산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불교가 이 시대를 가는 게 뭡니까? 불교의
중산층이 지금 없잖아요. 네? 10년, 20년 다녀도 남아미탑을 뜻을 모르고 금강경 외우면은 뭐 지혜가 있다는 카페 있지. 없지는 않지만은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어? 눈뜬 장님이 되고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아, 지금 대한민국이 누구 어느 종교판이야 지금 이게? 네? 왜 이렇게 지금 잠꼬대 하고 있어요? 그러니 대면 상대가 그 유튜브를 통한 다양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을 상대한 강행인데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칭찬과 비방을 넘어선 사람이요. 내 경지는 5욕 8풍 7만을 넘어선 사람이라고. 나 아무한테 칭찬해봐 별 볼 일 없어. 거기 움직이는 사람 아니야. 나를 꾸짖어봐. 할방으로 내 머리통을 깨보라고. 나 원망하지 않아. 이 강연은 지금 원망을 해서 한 것이 아니요. 어? 아, 내가 음식 대접을 만들어서 해놨으면은 드셔보시고, 뭐가 잘못됐다고 정확한 것을 해야지. 지피위 안 맞는다고 그냥 몇 숟갈 떠먹고 그냥 팽개쳐놓고 말이야. 그 업을 지면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죠. 하느님도 부처님도 씹어대는데 그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눈깔이 보이겠어요? 이게 이제 또 저를 탕묘해 주신 분 중에 특히 정치 이야기만 빼면은 좋겠는데 제가 이걸 왜 모릅니까? 내가 무슨 정치꾼입니까? 그러나 정치 이론에 대해서 나는 어떤 누구를 만나도 인류왕 모세를 될 수 있는 사람이 학문적으로 이렇게 한국 정치판을 익히 알고 있지만은 지금 한국 정세는 적화냐 자유민주주의나 제2의 6.25 침략과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정치는 정치꾼들이 하는 일이라고 자빠져 있어야 돼? 뿐만 아니고 국민들 한 사람으로 불의와 부정을 보고 저항하지 않은 것은 그건 범죄 집단의 동조자여. 예? 그런 국가와 국민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예? 이북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70년, 80년 하고 있는 것이 저게 옳습니까? 고려 연방 통일 저게 옳은 거예요, 저게? 이내면은 잘못이 없나? 있지. 왜 없어? 그러나 그보다 뭐 낫지 않아요. 저 김정은이 밑에 가서 이런 말 할 수 있어? 김정은이 짓거릴 수 있어? 고정멸사를 당해. 그래도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니까 별 오만 잡동사니 똥덩이보다 더한 소리를 해도 다 넘어가고 그 조직이 너무 더러워서 나 하나라도 부르짖어둘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나는 4.19 때 중학교 어린 놈이 동아일보 4.19 책에 내 사진이 톱 사진이야. 이게 자랑이야? 총을 맞고 나는 국가 신세 앉았어. 죽을 직전이 아니니까 그 관계없지만은 내가 불의를 보고 못 참아서 내 스스로 했는데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닌데 총을 맞은 건데 인연이지. 응? 내 같이 동료들 여러 사람이 많이 희생을 당했어.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정치나 이념주의 견해는 다를 수 있는데 그건 그 국가의 국시 안에서 반복론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민주당만 다 잘하고 어떻게
국민의힘만 다 잘합니까? 장단점이 있죠. 그걸 국회의사당에서 모여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토론하는 것이 국회 아니야? 어? 아이고, 이거 보세요. 서울 종로 원불교 교당 벽에 몇 년 동안을 뭘 세워주는 줄 아세요? 사드 배치를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몇 년 동안 세워쳐놓고 있는데도 누가 시비 않거든요. 그러나 그렇다면 저 이북에서 핵폭탄 만들어 협박하고 있는데 왜 주둥아리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어? 그게 국시 옳은 거예요? 그게 종교 자유야?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사드도 핵폭탄도 반대합니다. 평화를 원합니다. 아, 이렇게 한다면 옳은 주장인데, 어? 각 종교계의 좌경향에 있는 사람들 옳은 겁니까? 그 이상 표현할 필요가 없어. 이따면 이 스튜디오에 오시는지 어디 길거리에도 나를 만나서 또 어떤 누구는 뭐 술 한잔 하자고 그러대. 그래, 막혀서 한잔 마시면서 토론하자고. 어떤 것이 옳은지. 옳고 그런 게 필요 없다. 그건 법에서 할 일이요, 법에서. 응? 사드만 절대 반대를 하나? 그건 공산주의자지. 이북으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요. 그 법에 의해서 소위 좌파리들도 국형이 됐는데 이렇게 나라를 찢어 발기해서 되겠어? 응? 세계 어느 국가가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의해서 잘된 나라가 몇 나라나 됩니까? 200여 개 국가 중에 몇 나라가 잘 된 거예요? 네? 지금 이북에서 오물풍선을 남한으로 오늘 또 오면서 잠깐 검색하니까 뭐 700몇 개를 지금 했는데 이제 중지를 한다고 그래요. 이 결과가 뭡니까? 이 결과가 뭐예요? 오물이 문제입니까? 가장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가장 두려운 것은 그 풍선에 생화학 무기를 살포하기 위한 실험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미친놈들인데 같이 죽자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바람이 이남으로만 부는 거 아니잖아요. 이북도 왔다 갔다 해. 어? 그럴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안 하기를 바라지. 하면은 같이 멸망하는데 우리는 뭐가 없어 죽어가? 그때야말로 통일하는 거다. 어? 이게 함께 죽자는 발악인데 김일성 3대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찌 보면은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조시대 500여 년 동안 인진왜란, 의정 36년 식민지, 6.25에 불교가 한 일이 없지는 않지만 뭡니까? 1800년 불교가 몇백 년 안 되는 타종교에 다 정복되고 말았어. 네? 왜 그래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시대의 성불은 고통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중생들을 위한 죽은 뒤에 가는 지장보살이 아닌 살아있는 중생계가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그곳
그 중생들을 위하다가 함께 죽는다면은 지옥 가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떤 외국인 신부님은 우리나라 한센병 환자를 위해 일생을 헌신하고 있는 그가 곧 살아있는 지장보살의 시연이 아닙니까? 저 소록도 의정시대에 어떻게 해서 저 소록도가 생겼습니까? 그 개새끼도 못하게 했던 일본 의정의 조선 총독부가 항복을 해서 그나마 저 소록도가 생긴 거 아니에요? 우리 불교계에는 뭘 했습니까? 그 너는 모르느냐? 난 이렇게 바라가고 있잖아.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아온 거요. 우리도 누군가는 그런 보살의 시현이 현생성불로 상불경 보살행이 아니겠는가 각설하고요. 제 강에는 참고가 될 것이 있다면 참고하시고요. 그냥 귓전으로 흘려버리시고 자기 혓바닥도 물릴 때가 있는데 어떻게 자기 구미에 다 맞겠어요? 네? 제가 무슨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잖아요. 이 스튜디오 오시라고요. 오셔서 강의를 하시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게. 저의 미진하고 택도 없는 소리 짓거리는 거 입을 막아 보시라고요. 그런 시간에도 내시겠어요? 제가 제19강, 20강, 21강은 금강경 사곡에 대한 학문적인 고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1초직입 열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인데 성불과는 10만 8천의 뜻으로 그렇게 제 강의를 새 강의를 검토도 안 해보시고 그렇게 탕매해 주신 건 감사합니다만은 아마 그러한 분은 이미 성불하신 분일 거예요. 저를 오셔서 탕마해 주세요. 겸손하게 정중하게 받습니다. 제가 2024년 6월 1일까지 이제 오늘까지 동영상 요 강의한 것이 176개 7개가 되어가네요. 여기에는 인류 언어와 단어, 용어, 속담 등 문헌적으로 최상, 최기, 최고의 내용들이 무수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도 일로왕보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구 승려로 3만여 권의 그 어마어마한 장서를 국회 도서관에 다 기증한 사람이야. 이게 자랑이야?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국회 도서관에다 기증을 했어.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진 책들이야. 제가 기증한 그 국회 도서관의 장서 중에 희귀한 책을 가서 보시기 바래요. 그 장서에는 받을 정자, 법법자, 정법 장서인이라는 이딴만은 철연이 꽝 찍혀 있어. 그건 제가 기증한 책들이에요. 기회가 되신다면 국회 도서관에 가셔서 구경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 축복이 또 자기가 믿는 신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향수하려고 예경을 하면서
이천에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불기 2568년 서기 2023년 양력 6월 3일 경기도 이천시 시천중앙로 풍칠당 그렇게 이렇게 그 공덕으로 모두 다 성불하심에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문적인 근거는 무엇이냐? 금강경 사구계를 해석하는 데에 학문적인 근거를 대둘 거 아니에요? 배우락자 뜻 아세요? 배우락자 뜻 아시냐고요? 배우락자를 소홀히 해? 겨우 주역이나 사주관 내가 관상쟁이야? 상 볼 줄 알지. 내가 보는 상 중에 제일 좋은 상은 술상이요? 한 번 내 술상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주역이나 알고 곧단 소리에 주둥아리 놀렸으면 좋겠어. 아, 주자나 알아? 역자나 알아? 어? 지금 주역 팔아먹은 사람이 좀 많아? 거의 다 오역이여. 왜 오역이여? 그 하자면 또 끝이 없어.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어째서 약자에 약이 섞여나 이럴 때에 이 약자에 같은 약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양약자란 뜻이죠. 또 이해내자에 뜻이 뭐냐? 역시 양약자요. 이해내자 본질적인 뜻이 양약자라고. 아, 약국이란 말이 불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약사 열애경, 약사 열애불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요 이해내자에 지난 강해에 21강에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도 좀 미진한 걸 내가 지금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그 자해가 요 이해내자 자해가 선물했자요. 이건 양약자는 만약약자는 자해가 양약자고 요 이해내자 자해는 양약자가 아니라 선물허자인데 선살회, 뇌물줄회, 예물회, 패백회, 재물회, 재화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21강에는 다른 뜻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재물허자는 불보살님께서 우리에게 일체중생의 시류불성, 계유불성이라고 숙여 주신 것이 제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세상 만사라는 것이 꿈 같고 번개불처럼 무상한 것인데 여기에 왜 선물을 하고 돈, 재물이 따르냐 이 말이야. 인간 세상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다만 그걸 용도에 따라서 쓰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참되고 거짓되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글자 때부터 알아야 하는데 인간 세상에 말과 글이 기호가 없을 것 같으면은 어쩌더냐? 금수나 마찬가지요. 이 불교에서 이거 깨어나야 됩니다.
언어도란 심행처벌은 다른 문제예요. 화도 참고 설상에서는 언행처벌 심행처벌이요. 언어도단 심행처벌이요. 근데 그것이 불교 전체다 그건 미쳤다니까. 그렇다면은 어? 이제 팔만태장경 왜 필요하지가 없애버려야지. 너무 무시한 놈하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제압버리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것은 말과 글이야. 이음성 교체라고 했잖아요. 이음성 교체. 에? 응아할 때 뭐라고 나와서 소리했잖아. 그 소리를 뜻 알아? 말과 글을 통해서 인간을 성숙시키고 향상케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참선활구는 진금포라면은 이건 자파포요. 자파포가 없어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야. 그래서 가짜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것이 인간사회요. 논리적으로 천국이나 극락세계는 그런 것이 있을 필요가 없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가 거짓말하고 자식할 게 뭐 있어. 습관성 한다? 천국 가면 그렇게 못해. 나는 경험을 했어. 선진국에 여기저기 살아보면은 거기 가서는 그 예법을 따라야 돼. 그 룰을 따라야 돼. 함부로 못해. 어? 저 월남 키 뭡니까? 월남 수상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뭐 합니까? 이제 돌아가셨겠지만은 택시 기사해. 우리나라 경제학 60년대 숙명여대 경제학 박사 최고의 박사 어수일 박사 헌병 초대 대장이요. 네? 그 부인은 서울대학교 다 교수를 하시고 그분은 일찍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셨어. 그러다가 미국도 이민을 오셔서 뉴욕에 사셨어. 그 대학자가 어수일 박사가 강의할 때는 숙명여대생들이 팬티를 3개를 가지고 와야 돼. 얼마나 명강의를 하셨던지. 그러한 분이 이 말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 말씀했죠. 뉴욕에서 뭘 하십니까? 했습니까? 세탁소에 하고 계셨다니까. 그러면서 국제 퇴계학교에 이사장을 하시고 그 학문은 학문이잖아요. 뉴욕에 사는 우리나라보다 더 번창한 국제 퇴계학교에 그분이 만든 창립자란 말이에요. 제가 거기 특별 고문이야. 그 함부로 하시는 물건 아니야. 참 별 볼 일이 없지만은 그런 분이 뭐가 꿀려서 나를 자기네들 고문으로 모셔. 우리나라 고문 그런 것이 아니야. 선진 고문은 참으로 그 가치가 발휘되는 거예요. 대접받는다고. 선물을자 뜻에 이 선물을자 뜻에 선사한다, 선물한다, 예물로 살해한다, 고마움과 감사를 표한다, 패복을 한다. 결혼식 때에 예를 갖춰서 보내거나 가지고 가는 예물, 돈, 재물 서로 유용하게 유통하는 것이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군대의 항호 행렬처럼 질서 정연하게 하는 것이요. 어째서? 선물했자의 자해가 군대의 항우 대자요. 여기에 또 자해가 붙어. 군대의 항우 대가 맞지 않으면 그건 망하는 군대야. 응? 어느 나라 군대가 그렇게 개판은 없어. 우리나라 보라고. 그 문화목에 그때 말이야. 10월 1일 뭐 하는 날이에요? 싹 다 없애버린 거.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그 위대한 위용 다 봤잖아요. 아마 그 좌파에서 눈깔 튀어나올걸. 저거 없애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할걸. 그러니까 김여정이 그런
그게 여자냐 그게? 에? 그런 따위에 그 미식게 노릇에 되겠어?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가지고 인물값을 하시네. 인물값을 해. 에? 더 놀라운 뜻은요, 요 선물에 뇌물을 준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선물에 왜 뇌물이 들어가냐? 이 뇌물에는 원천적인 뜻을 모르니까 뇌물이 타락한 거란 말이에요. 범죄 행위를 하라는 의미의 뇌물이 아니라니까. 온갖 부정한 금품으로 매수를 해서 사리사욕을 취하고 부정행위로 범죄행위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니까. 뇌물의 본래적인 뜻은. 그럼 뭐요? 뇌물이라는 말 생긴 이유 철저히 밝힌 거니까 학문적 증거를 제시하니까 뭐냐고, 그 잘난분들. 이 뇌물회자의 자해가, 여기 붙은 자해가 뇌물회자의 자해가 뇌물할 때의 뇌자의 자해가 만날 우자요. 그 경우에 걸맞게 할 우자에 이때에는 제 강해가 형사소설이 아니요, 그 계제 그 문구 정확한 글자를 갖다가 찾아서 고정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뇌물은 그 경우에 걸맞게 할 우자 뜻이라니까. 만나면 반갑고 고맙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혼식 때 폐물을 주고받는 것이 뭐냔 말이야. 걸맞게 해야 되거든. 그게 참된 인간살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악용을 해서 나쁘게 쓰고 변질되고 뒤집어져서 범죄 행위를 하면서도 그 잘못을 모르고 뻔뻔스럽고, 그건 사람이 아닌 사악한 짐승 새끼리 하는 짓이다 이 말이야. 어? 그래서 뇌물의 본질적인 뜻은 법칙에 맞고 하늘의 이치에 맞고 부처님 뜻에 맞고 자연의 이치에 맞아서 선물로 우리 중생들에게 뇌물을 주신 것이에요. 해와 달과 바람과 비와 모든 자연 현상들이 인간과 삼남 만상을 일으키게 하는 무상으로 선물하는 것이 뭐다? 뇌물이다. 이런 뇌물을 받고 쓰면서도 처음 듣지 않아. 인류사에 뇌물의 본질을 처음 듣지 않아. 이 글자 생긴 이후. 이게 자랑이냐? 이 비계비야. 21강에서는 불보살님이 우리 일체중생 시류 불상 개유 불성이니까 우리에게 뇌물로 선물을, 그걸 전문적으로 은사멸죄, 불보살님의 명호 속에는 모든 84,000 번뇌 망상 무명 번뇌를 때를 씻을 수 있는 특별한 부처를 만드는 세제가 들었단 말이다. 세제가. 응? 그게 전미개호여. 내가 그 표현을 변원키라고 했다 이 말이야. 중생의 본뇌 망상은 찰칵 열 수 있는 키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인간을, 불량한 인간을 선량한 사람으로, 참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돈이요 물질이요 물건의 가치인 것이다. 그래서 약이 되게 해야 하므로 반드시 양약자가 따라 붙는 것이다. 이렇게 심오한 뜻은 선물의자 뜻에 잿물의자 뜻인데, 제자 자기가 놀랍게도
결론적으로 그러한 다양한 뜻을 가지고 마지막 딱 결론을 냈더니 말이야. 어떻게? 잿물 헛자랐다 매듭을 졌어. 잘 들어요. 이런 말씀에 어느 대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쟤는 불탄 쟤는 모든 시비선악 호미추 생로병사까지 다 태워버리고 물건 물질에 미혹 현혹되지 않고 고요한 마음을 어쩌요. 고요한 마음. 그 나를 탕마하면서 이식강 탕매 그랬대. 고요한 것인데 왜 이렇게 떠버리냐고. 아, 고요하란 말이야. 고요해. 어? 시끄러운 마음에 다 시끄러져야 되잖아. 시비선악이. 이런 말씀에 번쩍 깨치란 말이에요. 청와대 진수성찬을 이번에도 국빈에 대접을 하는데 거지 새끼가 임금님 수라상을 예를 들어서 이조시대 임금님 수라상을 거지한테 차려놓으면 그거 알고 먹을까? 어? 촌놈들이 그거 알 수 있을까? 이런 말씀에 번쩍 깨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고귀한 뜻이 귓전에 스쳐갈지라도 인간 생긴 일에 처음 보고 듣는 말씀을 지금 정보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천당에 가서나 실현이 될까? 그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살아생전에 이렇게 살라는 가르침이 금강경에 참된 뜻이요. 오케이? 강연들 하시기를.